물건 이야기로 만나는 얼스의 얼스, 온경과 얼수가 인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다 못해 춥게 느껴지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을 만나러 찾아간 전라북도 정읍의 들판은 벌써 노랗게 벼가 익어가고 있어서 눈으로도 계절의 변화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운경 씨는 가을이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느끼시나요? 바람의 느낌? 나뭇잎 색깔의 변화? 높아진 하늘? 이런 것들이요. 또 사람들의 옷? 그런 것들에서 가을을 느낍니다.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 어디 놀러 가고 싶다거나 하루쯤 일 안 하고 좋은 경치를 좀 찾아서 헤매고 싶은 그런 느낌? 그런 마음들? 헤매는 네. 운경 씨가 가을을 탄다는 걸 오늘 알았어요. 저마다 느끼는 소중한 가을의 느낌을 해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운경 씨가 오늘 가을을 느끼는 첫 느낌으로 바람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서로 통했나 봐요. 오늘 선곡한 모든 곡에 바람이 들어가거든요. 오. 첫 곡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노래하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OST입니다. 바람의 빛깔을 오연준 어린이가 부릅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 한적 깊은 산속 숨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알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의 빛깔 가사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얼스의 얼스가 진행하는 방송의 핵심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름다운 시와 같은 가사를 운경 씨가 한번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달을 보고 우는 늑대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아나요? 그 한적한 깊은 산속 숲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뭔지 아나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 빛깔을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눈이 필요한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와, 운경 씨의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준 바람의 빛깔. 잘 들었습니다.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보는 눈을 키우기 위한 얼스의 얼스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막 불타오릅니다. 자, 그럼 물건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얼수가 몇 년 전부터 꼭 한 번은 읽어야 돼 하면서 권해줬던 책이 있었어요. 제목이 물건 이야기였거든요. 관련이 있는 거 맞죠? 눈치 백단, 운경 씨 추측이 맞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온갖 물건에 의지하고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이 정작 그 물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 왔을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은 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데 어떤 용도의 어떤 물건이 필요한가를 느끼게 되면 이 주머니 사정에 따라 동일한 용도의 무언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거지. 그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져 내 손 안에 혹은 우리 집 안에 놓이게 되었는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인데 10년 전에 안산 YWCA라는 단체에서 환경과 관련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초청했던 강사로부터 물건 이야기라는 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날 바로 책을 구매해서 읽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딱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와 같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그렇게 강한 인상을 남겼을까요? 단순하게 물건을 아껴 써야 한다.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식의 강연이나 책들을 읽으면 그래, 알겠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그건 너무 거대 담론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품게 만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에는 나 혼자만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부터 하게 만들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물건 이야기에서는 문제의 발단부터 전개, 결과는 물론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 곳곳의 실천 사례들을 소개하고 더 나아가서 독자로 하여금 삶 속에서 작은 일이라도 행동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엄청난 책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문제를 앞두고 가슴 답답해 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얼수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이 물건 이야기의 저자는 어떤 분이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별명이 있대요. 어. 머리 묶은 채 개발아? 여성이군요, 여성. 그렇죠. 네. 물건 이야기 책 날개에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애니 레너드는 물건 이야기를 통해서 환경의 정의를 다시 썼다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2008년도에 타임의 환경 영웅으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오. 도시계획 환경학을 전공했고 세계 반소각로 연맹, 저는 소각로 연맹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저도요. 네. 그리고 그린피스 등에서 일하면서 20년 이상 물건과 소비, 환경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했대요. 또 전 세계의 쓰레기장을 다니면서 물건이 어떤 원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지 또 소비되는지 버려진 뒤에는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한 결과물이 물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이야기는 물건의 일생이란 제목을 붙였어도
되었을 것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필요한 물건을 저도 오프라인 매장이나 또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만 했지 어떻게 만들어져서 매장에 도달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요즘에 또 공동무역에 대해서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분배나 좋지 않은 노동 조건에 대해서만 조금 안다 뿐이지 그 외에서는 저도 문외한이거든요. 짐작이 좀 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는 물건을 통해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좀 다시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이끌어갈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물건 이야기는 크게 추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이렇게 5가지의 큰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모든 주제가 다 중요하고 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한 번의 방송에 하나의 주제를 모두 마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와 은경 씨가 50년 넘게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이 주제들하고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방송 시간에 딱 맞춰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다음 방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면 좋을 듯 합니다. 뭐 우리가 스스로 작가이고 PD이고 진행자이고 편집자이고 우리 다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주 장점이 많은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입니다. 그렇죠. 전지전능한 네. 단원 FM 깨알 홍보까지 완벽하게 녹여낸 은경 씨의 애드리브였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네. 그럼 물건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인 추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소양이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소양의 목소리도 가사도 너무나 아름답네요. 네. 은경 씨, 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은경 씨는 물건을 만드는 원료를 주로 어디에서 얻는다고 알고 계세요? 그거야 대부분 땅에서 얻지 않을 걸까요? 맞습니다. 네. 땅 속에 있던가 땅 위에 있던가. 그래서 이것들을 캐거나 뽑거나 자르거나 해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오늘 이야기 나눌 추출 파트에서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던져주고 있어요. 다시 질문 하나 할게요. 은경 씨는 종이 1톤을 만드는데 나무 이외의 다른 자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아시나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좀 짐작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나무를 벨 때 뭐 톱도 필요하고, 밧줄도 필요하고, 또 옮기려면 트럭 혹은 리어카? 뭐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한 20톤 정도? 놀라지 마세요. 종이 1톤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다른 자원이 무려 98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벌목기계, 이동수단, 종이공장의 기계, 석유, 펄프를 만들기 위한 물, 종이색을 밝게 하기 위한 각종 화합물질 등을 계산해보면 98배의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 이야기로 시작했으니까 은경 씨가 나무에 대해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나무 하면 일단은 책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렇죠. 일단 그 책이 생각나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나무는 사계절을 좀 느끼게 해주는 대상? 그런 의미에서 봄에 다양하게 피는 꽃, 또 여름이 가는 그 길목에 연두에서 초록으로 바뀌어가는 그 변해가는 초록빛이 주는 아주 향연과 어떤 위안, 또 한여름에 그 바람이 불어오는 그 나뭇결, 혹은 가을에 노랗고 붉고 혹은 갈색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 느낌, 감성, 혹은 겨울에 그 앙상한 나뭇가지에 내려앉은 그 하얀 눈, 이런 것들이 주는 사람에게 주는 감성이 나무가 주는 위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무가 이렇게 그렇게 변해가는 사계 말고도 자라는 과정이 그 사람의 일생과 좀 비슷해서 거기에서 주는 어떤 철학적인 생각들이 나무가 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또 낭만적인 그런 나무에 얽힌 이야기네요. 저도 나무를 참 좋아해요. 근데 요즘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심겨졌다 잘려나가는 나무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도 나무가 참 많은데요. 햇빛을 가린다는 민원에 의해서 너무도 많은 나무들을 베어냈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빌라 안으로 들어서서 그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집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안정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주민들 이야기가 들려요. 그렇죠. 정서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나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구상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잖아요. 너무 흔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주니까 나무니까요.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킨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개별적 조치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 그래도 요 근래 수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류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산불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올해만 해도 캐나다, 미국, 프랑스 이런 곳에 스페인. 엄청난 산불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데요. 그 숲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찔한 생각도 들고 너무 안타깝거든요. 숲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산소를 공급하는 것 말고도 많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애니 레너드는 숲을 명백한 우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그쵸. 네. 내 편이야, 숲은. 그쵸. 네 편, 내 편 아닌 모두의 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숲은 물 순환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고 또 홍수와 가뭄을 완화시켜주잖아요. 그렇죠. 네, 담수를 모으고 걸러주는 숲, 그리고 또 비옥한 땅의 유실을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술 마취제, 근육 이완제, 이질 치료제, 말라리아 약, 당뇨, 호지킨병 치료제, 항암제 등 처방의약품의 4분의 1이 열대우림의 숲에서 나온다고 해요. 엄청난데요. 그 열대우림이 멀어서 갑자기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왠지 알 것 같아요. 좀 우스갯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뭐 몸에 좋다고 하면 가리지 않고 이 퇴치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멀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민족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네.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한 만큼 그 삶을 지탱해주는 지구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호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경 씨, 로지 페리윙클이란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우, 처음 들어봅니다. 너무 어렵죠? 네. 무슨 사람 이름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러게요. 아마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식물은 열대우림 토착 식물이래요. 이 식물을 이용해서 빈블라스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아 백혈병에 걸린 환아들한테 이용을 했더니 사용하기 이전의 생존 확률이 10%밖에 안 됐는데 이 약을 사용한 후에는 9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엄청난 약인데요. 네. 참 그러고 보면 이 숲을 유지한다는 건 이 생물 다양성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아주 10여 년 전에는 또 코로나 말고도 신종플루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바짝 긴장했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독감에 걸리면 타미플루 처방을 해주는데 이 약의 원료가 중국에서 자생하는 팔각 회양나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또 타미플루 하면 우픈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남편이 네. 걸렸었거든요. 나는 타미플루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팔각 회양으로 타미플루를 만든 스위스의 제약회사가요. 그때 당시 부도 직전에 놓였었대요. 그런데 이 팔각 회양나무에서 추출한 그 물질로 타미플루를 개발해서 독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기사회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스위스 경제를 일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지잖아요. 엄청나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아주 무수한 동식물에 대해 다 밝혀진 것처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밝혀졌다고 하죠. 그렇죠. 뭐 동물, 식물, 네. 백과사전을 보면 온 세상 것이 다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뭐 다 알아낼 수도 없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죠. 네. 근데 알아낼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애니 레너드는 이러한 행태를 당첨 숫자도 확인하지 않고 복권을 내다 버리는 격이라는 글로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작가가 표현력이 엄청나네요. 맞습니다. 네. 네, 책을 읽다 확 보면 와닿는 네, 정말 이렇게 네. 정의를 아주 잘 내리시는 것 같아요. 네. 숲이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곤충이나 동물들은 숲이 집이 되기도 하니까요. 야생 동물들의 보금자리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숲은 자리를 정말 많이 내어주고 그렇죠. 있거든요. 전 세계에 약 3억 명이 숲에서 살고 있대요. 와. 그리고 또 온전히
숲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토착민만 해도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숲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4가지의 F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것들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F라 하시면 F4인가요? 먼저 뭐 음식, 푸드가 있을 그쵸. 것 같고요. 연료, 표 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또 2가지는 뭘까요? 음식과 연료, 그리고 가축의 먹이인 fodder, 또 지배 재료인 fiber가 4가지 F에 속하는데 애니 레너드가 여기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뭐죠? 바로 재미, fun입니다. 네. 그러네요. 산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주는데 캠핑이나 탐조 이런 산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도 숲을 자꾸 없애는 거는 정말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주제와는 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진다고 할 순 없지만 물건의 원료의 기본이 되는 숲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제도의 그 노자산하고 네. 지리산이 생각이 납니다. 2년 전에 그 처음 노자산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어요. 네. 노자산을 훼손해서 골프장을 만든다는 기사를 읽고 한동안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근데 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잊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달 9.23 기후정의 행진에 참여했을 때 노자산 숲을 지키는데 동참해주세요 라는 전단지를 돌리는 활동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기사를 막 찾게 되었죠. 네. 또 지리산에 이제 관한 기사를 또 접했는데 글쎄 지역 주민들 몰래 축구장 29개 면적의 소나무 1만 그루를 벌채하고 골프장을 조성한다면서 숲을 무참히 훼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찌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가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살아낸 그 시간들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게요.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렇죠. 아니 지리산은 저도 제 고향과 아주 가까워서 젊었던 20대에 종주를 한 3번쯤 한 산이거든요. 지금은 무릎이 좀 좋지 않아서 못 올라가지만 와. 네. 지리산은 정말 아름다운 산이기도 하고요. 지리산이 주는 정말 엄청난 게 있어요. 예전에 4대강 사업을 할 때 지리산 옆에 있는 섬진강만 그 4대강 사업에서 벗어나서 지금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지리산 밑에 그 깃들어 사시는 여러 환경운동가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또 농부들, 산골에 사는 분들이 다 나와서 심지어 시인들까지 혹은 스님이나 수녀님 뭐 이런 분들까지 종교인들까지 나와서 지리산댐 반대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북이 제 고향이니까 그 지리산이 훼손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 반대운동하는 거에 굉장히 많은 마음을 좀 보탰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요? 골프장? 아니, 자, 골프가 운동이긴 하죠. 있어야 된다고 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공유를 해서 행복한 그 산이나 강을 일부의 사람만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수가 그 당시에 뭐 단톡방 여기저기에 뭐 노자산 기사 또 지리산 기사 뭐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으니까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알리기. 그거라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속해 있는 단톡방 이곳저곳에 기사를 옮겼었어요. 네. 근데 정말 참 답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리산 골프장은 그 지리산 온천랜드가 침체되어서 부흥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던데 온천랜드 침체와 골프장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누가 좀 논문을 하나 써서 저를 좀 납득을 시켜주던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운경시 그 안산시 일동에 그 일동 식물원 아시죠? 네네네. 조각공원 네. 부분에 있는 네, 네. 네. 그곳에 굴다리 버스 정거장이라고 있거든요.
굴다리 버스 정거장 바로 옆에 이제 일동 공원이 시작이 되는데 네. 그곳에 정말 키가 큰 나무들이 많았었어요. 이거 예전에 많았죠. 네, 그런데 올해 나무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디로? 그 울창한 어디로요? 나무들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이런 마음에 막 수소문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걸 알아보고 나니까 그 식물원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식물원 확장하고 나무를 없앤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네.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식물원을 확장을 하는데 확장된 그 공간이 사람들이 광장으로 쓰던 곳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제기를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뭘 광장을 했는데. 예, 멋지게 잘 활용을 했는데 좁아졌다. 그렇죠. 다각의 식물원이 거대하게 딱 들어서서 사라져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민원이 빗발치니까 세상에 그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던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던 곳을 싹 밀어버려가지고 그곳에 광장을 만든 거예요. 참. 이렇게 단순할 수 있나? 그래서요. 네. 이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좀 쐬어줘야 되겠습니다. 한영애 님이 부르셨던 바람 아시나요? 아니요. 이 노래를 거미가 다시 리메이크해서 불렀어요. 거미가 부르는 바람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 아무리 흔들고 흔들어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네처럼 내 사랑은 변하지 않나요? 언제든 힘이 들 땐 뒤를 봐요. 난 그림자처럼 늘 그대 뒤에 있어요. 바람이 되어 그대와 숨을 쉬고 구름이 되어 그대 곁을 맴돌고 비가 되어 그대 어깨를 적시고 난 이렇게 늘 그대 곁에 있어요. 그대 뒷모습만 익숙한 이 시간이 너무도 힘들지만 혹시 돌아볼까봐 늘 그댈 바라만 봐요. 바람이 되어 그대와 숨을 쉬고 구름이 되어 그대 곁을 맴돌고 비가 되어 그대 어깨를 적시고 난 이렇게 늘 그대 곁에 있어요.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일생을 바보같이 기다릴 사람 그대가 있는 곳에
잡으시고 구름이 되어 그대 곁을 맴돌고 비가 되어 그대 어깨를 적시고 난 이렇게 늘 그대 곁에 있어요. 나 이렇게 늘 그대 곁에 있어요. 우리가 계속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이라는 노랫말 앞부분이 가슴을 확 네, 박히게 하는 그런 힘이 있네요.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나무, 아까 말한 이제 달려간 나무, 어디 갔을까요? 아, 물건의 재료가 되는 나무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야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길을 따라가는 게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쵸?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힘내어 걸어가 봐야죠. 이 길 끝에 뭐가 나올지 봐야 되니까요. 사뿐사뿐 나비 걸음으로 걸어서 이 길 끝에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기후재난을 줄이고 더 나아가 막을 수 있는 내일을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그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혹은 콩이나 옥수수 등을 재배하기 위해서 식물성 연료로 대체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숲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생태계나 숲을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단번에 숲을 밀어버리면 그때는 큰 수확을 얻지만 지속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네. 그 대신에 목재나 땅이라는 협소한 대상을 벗어나서 숲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보호하고 그곳에서 얻어지는 것을 수천 년간 누려왔던 경험이 이미 우리 인류에게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 경험을 되살려서 공동체 삼림 관리 방식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관심 갖고 지켜보면서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숲과 나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눴는데도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물건을 만들기 위한 그 원료로 대표적인 것이 또 물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인 물은 물건을 만드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해요. 네. 건강한 숲이 조성된 곳에서는 여러 유기물질이 미생물과 산소의 도움으로 영양분이 되어서 땅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앞서 다뤘던 나무가 개벌로 인해서 사라지고 나면 땅이 온전히 노출되어서 비가 내리면 토양이 계곡으로 강으로 쓸려 내려가 오염물질이 되고 맙니다. 맞아요. 강을 따라 흐르는 물은 물고기를 비롯해서 육지의 동물, 사람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자원인데 무분별한 숲의 훼손으로 다른 생명체의 위험을 안겨주게 되는 거죠.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물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오염되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볼게요. 저는 20이 될 때까지 집 밖에 있는 변소라고 불리는 곳에서 네. 그것을 사용했어요. 네. 여름에는 너무나 덥고 또 냄새도 되게 심하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이렇게 달콤한 새벽잠을 깨우는 요이나 변이가 얼마나 밉던지 네. 제 몸인데도 말이죠. 맞아요. 네. 뭐 화장실이 집안에 있어도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은 사람들은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집 밖에 화장실이 있다면 진짜 더 그랬겠어요. 네.
전설의 고향 네. 아시죠? 그럼요. 전설의 고향을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게 만드는 곳이 바로 맞아요, 변소예요. 맞아요. 네. 새벽 어둠이 가시고 나면 좀 다행인데 네. 동트기 전에 화장실을 가려면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 언니를 깨우거나 아빠를 깨워서 같이 가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얼마나 귀찮고 짜증났을까요? 네. 그 파란 수건 줄까? 빨간 수건 줄까 하는 그런 귀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수시로 언니랑 아빠한테 거기 있지? 뭐라고 말 좀 해봐. 막 소리 좀 내봐. 맞아. 어떨 땐 노래도 해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막 언니가 짜증이 나고 빨리 싸! 막 이러면서 맞아. 저도 뭐 어릴 때 이런 화장실 써봤거든요. 있었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큰 딸이어서 동생들 주로 망봐주러 저는 거꾸로 제가 많이 갔던 기억이 좀 나는데 멋진 언니였어요. 이거 남양 특선으로 꾸며야 할 것 같은 에피소드 아니에요? 맞습니다. 냄새나고 무섭긴 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물 위기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거나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과거와 똑같은 형태로 돌아갈 순 없겠지만 더 나빠지기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위기감이 생깁니다. 정말 맞아요. 이 아프리카에서는 물 부족 때문에 하루에 3,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는다고 하던데 이건 뭐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나오는 우리 같은 이런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끼거나 깨끗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상에서. 그렇죠. 네.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에요. 네.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 활동도 증가하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되고 물이 부족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기후변화가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유엔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우리는 보통 물 부족하면 아프리카를 떠올리거든요. 네, 맞아요. 워낙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물 부족하면 그런 이미지가 아프리카로 대변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사는 곳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건 정말 이해하기가 네. 그렇죠. 네네. 2023년 올해죠. 물의 날을 맞아서 유엔 전문가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77억 8천만 명 가운데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8억 3천만 명이 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지 못한 숫자인 것 같아요. 너무 네. 어마어마한 네네. 숫자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물 위기 인구 가운데에서 43억 명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13억 4천만 명이 아프리카, 그리고 4억 1천만 명이 미주 지역, 6,600만 명이 유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숫자로 보면 아시아 태평양이 뭐 어마어마하군요. 압도적이죠. 네. 네. 정말 물 부족에서 이 자유로운 국가, 이런 자유로운 대륙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냥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네.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유엔에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해요. 물 부족 문제만 보아도 지구적인 어려움이나 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전쟁이라던가 천재지변, 뭐 기후 위기 등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큰 피해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린이와 노인들, 여성들한테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인데 왜 이런 일들에는 관심을 주지 않을까요? 결국은 지구 공동체의 존립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물은 참 너무 없어도, 너무 많이 없어도 문제네요. 아니, 너무 없어도 문제, 많아도 문제네요. 그렇죠. 물 재앙이 이렇게 물 부족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홍수와 해수면 상승으로도 발생하니까요. 네. 방글라데시 같이 저지대에 위치한 국가는 해마다 우기가 되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토가 잠긴다고 해요. 그래서 홍수로 마을 전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범람으로 인해서 강이 이동하는 가운데
퇴적토로 된 섬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끔찍하네요. 집이 사라진다는 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해요. 우리나라도 올해 유난히 수해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홍수가 또 다른 지역의 상류에서 이루어지는 삼림이 벌목되면서 흙을 붙잡아줄 나무 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흙이 강에 쌓이고 강이 얕아지면서 홍수에 더 취약해진다고 하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물이 넘쳐나는 곳에서는 정작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해요. 물은 많은데 예, 마실 물이 마실 없다는 물이. 거죠. 예. 정말 이런 거 설상가상이라고 하나요? 그냥 이게 우리가 웃는 게 네, 웃는 게 아니잖아요. 슬퍼도 어이없어도 참 비참해도 이렇게 사람들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니 레너드는 물이 집을 덮치지 않고 마실 수 있는 물로 컵 안에 담겨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물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마시는 것하고 정수기 버튼 하나 눌러서 물을 마시는 것하고는 크나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운경 씨, 네. 오늘 혹시 커피 마셨나요? 아, 찔리는데. 왜 커피 얘기를 하는데 찔릴까요? 그냥 커피 없이 못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방송하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커피를 마셨거든요. 오늘에. 제가 이제 하루에 커피를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마셨고요. 요 근래에는 이제 건강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루에 2잔 이상은 안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제 혈관에 커피가 흐르는 거 아니냐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이게 커피를 마시지 않고는 온전히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 중에 제가 하나이더라고요. 아이고, 불행한. 한 잔의 커피를 위해서 혹시 몇 리터의 물이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와, 아까 나왔던 그 질문에 제대로 답 못했던 것 같이 트라우마. 오늘 질문이 제가 많네요. 네. 그 한 잔 분량의 커피를 생산하는데 드는 물의 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가늠하기 힘든데 하여튼 상상보다 많은 양이었으니까 하여튼 많을 것 같아요. 글쎄. 커피 한 잔이 만들어지기까지 커피 콩을 재배하고 생산하고 포장하고 운반하는 전 과정에 들어가는 물이 약 140리터라고 합니다. 네. 또 차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형적인 미국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는 자동차 무게의 50배가량의 물이 사용된다고 해요. 어마어마하네요. 생각해보니까 석탄이나 석유, 가스, 핵 이런 것들을 사용한 발전소도 열을 식히려면 물을 사용해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물을 사용하려면 전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모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물이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정말 많다는 걸 물건 이야기를 통해서 또 알게 되었어요. 안산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의 얼수의 얼수를 통해 차분하게 하나씩 더 알아가 보면 좋겠죠? 오늘의 마지막 선곡입니다.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하늘이 젖는다 어두운 거리에 잔디방울이 떨어진다 무리를 지으며 따라오는 비는 내게서 온 것 같아 이미 그친 것 같아 세상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소원이 바람에 흩어져 애타게 사라져가지 않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소비도 덩달아 늘어가죠. 그러면서 물의 소비 또한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요. 지구상에 사람이 마시고 씻고 농사를 지으며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정해져 있는데 지난 100여 년간 인구는 2배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물 사용도 얼추 2배 정도라 생각하기 쉬운데 물 사용은 무려 6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매체와 인터넷이 발달했어도 정작 알아야 하는 정보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20, 30년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하길 2025년이 되면 세계 인구 중 4분의 3이 물 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2023년 세계 물의 날, 유엔의 전문가 보고서에서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변화에 대한 예측이 훗날 딱 들어맞는다는 거 너무 무서운 일 아닌가요? 너무 소름 돋아요. 무섭죠. 예전에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대전은 식량과 물이 원인이 될 거란 얘기를 들었죠. 이 또한 딱 맞는 말이었었어요. 실제로 강을 공유하고 사는 나라들이 물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점점 더 물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이 수도꼭지만 돌리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만큼이나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바로 물건값을 측정할 때 물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단순하게 물 몇 톤의 단가를 곱한 것이 생산 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이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가치와 지속 가능한 미래도 함께 고려해서 물건값을 매겨야 되겠네요. 얼쑤, 이 문제를 지역과 강역에서 함께 알리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무언가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일과 정치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또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어려우니까 이를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가야 할 길이 너무 멀어서 벌써부터 숨이 차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나 혼자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니 외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방송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해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 방송이 유명 방송은 아니지만 지역 안에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연대에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여겨지거든요. 맞아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이란 말이잖아요. 맞아요. 또 네. 개개인이 할 수 없는 큰 틀에서의 일은 국가나 지방정부 주도로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관의 문을 두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비가 내렸을 때 그냥 흘러 바다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가 물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길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다음으로 다룰 물건의 재료는 또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많이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은경 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세 번째 원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요? 이거 뭐 드라마도 아니고 왜 궁금하게 만들 때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절묘하죠? 네네. 마치 짠 것처럼. 네. 우리 안 짰어요. 네.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이 담긴 물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궁금한 이야기 다음으로 기약을 하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멋지게 신나게 잘 지내시고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얼쑤의 얼쑤였습니다.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요. S